안녕. 차렷! 경례! 무대에 보이는 배우들은 오늘은 아주 멋지게 배우라는 호칭을 써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우는 하나님하고도 놀고 또 오늘은 안 보이지만 다리 밑에 작은 볼이라는 친구가 될 수 있는 게 광대 배우거든요. 오늘은 이 배우들이 여러분하고 함께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7명밖에 없지만 사실 역할은 훨씬 많아요. 그래서 1인 다양한 배우들도 있고요. 제가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뜨겁게 박수로. 자, 이야기꾼 1, 그러니까 하자 작가의 마음처럼 이야기를 이어가는 이야기꾼 1, 광대일의 임정배 집사님. 이야기꾼 2, 광대 2의 햄필서 집사님. 이야기꾼 3, 광대 3이자 여러 다른 애벌레 연구하는 아역의 김무진 집사님. 누가 볼까요? 저쪽에는 연수에 가장 많이 땡땡이니까 근데 교회 장로님으로 열심히 헌신했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이 상처받지 않았다 그걸 말씀드리고, 초록 애벌레와 여러 애벌레들을 이긴다고 하는 임광열 장로님. 그리고 그 옆에 장로님이 감사합니다. 그 옆에는 동치 애벌레와 여러 애벌레를 이긴다고 해주는 하늘정원 큰빛교회의 유학승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항은 현장에서 연극하는 저희 동지이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서 한인교회에게 감사하고 귀한 날 기꺼이 빛과 소금이 되겠습니다 라고 극단 선물 대표님인데, 따님과 함께 물론 따님 소개하겠지만 따님과 함께 저희 한인교회를 위해서 우정으로 오신 분입니다. 박수! 저는 아빠는 캐스팅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왜냐면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근데 그 옆에 따님을 제가 꼭 써야 돼서 그래서 따님을 꼬시느라고 아빠를 저기서 기대라 썼습니다. 그래서 매니저님 참여하신 거고 역할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는 그 유학승님의 따님이자 큰딸이에요. 큰딸. 현장에서 고등학생인데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하늘정원 큰빛교회 유범배. 노란 애벌레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두 분의 가족이 아마 객석에 있을 거예요.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기 그의 동생입니다. 유필립이. 현장에서 공연하고 있는 프로 배우들이고 그 레미제라블 공연하러 다니고요. 아주 바쁘게 지냅니다. 자, 마지막 배우 한 명. 가운데 호랑이 애벌레 역할을 맡은 향림교회 청년부 hen인계. 자, 그리고 저는 7명의 배우들에게 이 무대를 물려주고, 원래 제가 무대에 있는 사람인데 오늘은 7명 광대들에게 넘겨주고 저는 백성으로 하겠습니다. 뜨겁게 박수로 축하합니다. 입체 낭독 공연 꽃들에게 희망을. 제1장 집과 다른 세상. 오늘 이야기 아주 옛날 아름다운 숲.
아름다운 숲. 작은 호랑애벌레 한 마리가 오랫동안 보금자리가 되어주던 껍질, 알을 깨고 세상에 나왔습니다. 안녕. 와, 햇살 비치는 곳은 정말 환하구나. 세상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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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라? 배가 고프네. 호랑이벌레는 자기가 태어난 초록빛 나뭇잎을 갉아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잎을, 또 다른 잎을, 또 다른 잎을 마구마구 먹고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먹는 일을 멈추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먹고 자라나기만 하는 게 삶의 다가 아니야. 뭔가가 더 있을 게 분명해. 이렇게 먹고 자라기만 하는 건 따분해. 호랑이벌레는 그늘과 먹이를 제공해준 다정한 나무에서 기어 내려왔습니다. 세상은 온갖 새로운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풀과 흙, 바위랑 구멍, 작은 곤충들이랑 그리고 이 햇살과 바람까지. 어느 날 호랑애벌레는 자기처럼 기어다니는 애벌레들을 만났습니다. 호랑애벌레는 가슴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먹는 일에만 열중하느라고 정신이 팔려 있어서 이야기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뭐 쟤네들도 삶에 대해선 나보다 아는 것도 없네. 하루는 무척 바쁘게 기어가는 애벌레 떼를 봤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고 있나 주위를 둘러보니 하늘 높이 치솟은 기둥이 보였는데 그 기둥은 애벌레들이 서로 꿈틀거리며 떠밀며 올라가는 애벌레 더미로 이루어진 기둥이었습니다. 와, 굉장하다. 근데 저 꼭대기는 구름에 가려져 있어서 안 보이네. 그래, 어쩌면 내가 찾고 싶은 건 바로 저 꼭대기에 있을지도 몰라. 저기 초록애벌레야. 지금 쟤네들이 뭐 하고 있는지 아니? 몰라. 나도 방금 도착했거든. 하지만 아무도 설명해 줄 수 없을걸? 다들 저 꼭대기로 올라가느라고 바쁘단 말이야. 저 꼭대기에 뭐가 있는데? 저 꼭대기? 그건 아무도 몰라. 다만 모두들 저기 오르려고 서두르는 걸 보면 정말 멋진 곳일 거야. 나도 가야 되겠다. 안녕. 그리곤 초록애벌레는 수많은 애벌레들 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호랑이벌레는 새로운 호기심으로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생각을 제대로 정리할 수가 없었어요. 다른 애벌레들이 잇따라 호랑이벌레의 곁을 지나 기둥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그래, 내가 해야 될 건 딱 하나뿐이네. 호랑이벌레도 기둥 속으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이야! 제2장 호랑이벌레의 투혼과 새로운 만남. 애벌레들 행렬은 끝도 없이 이어졌고 모두 앞다투어 길을 재촉했습니다. 산더미 같은 애벌레들 틈에 들어간 호랑이벌레는 처음 얼마 동안은 충격에서 헤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사방에서 떠밀리고 치이고 밟혔습니다. 밟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내가 발밑에 깔리느냐. 호랑이벌레는 밟고 올라섰습니다. 애벌레들은 더 이상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남을 딛고 올라서야 한다는 생각에 괴로웠지만 살기 위해서 그 위협과 장애물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날은 제자리를 지키는 것만도 힘겨웠습니다. 그럴 때면 마음속에서 불안과 어둠의 그림자가 속삭였습니다. 저 꼭대기에 뭐가 있는진 나도 몰라. 지금은 그런 거 생각할 틈도 없다고. 이때 발밑에 눌려있던 노랑 애벌레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너 방금 뭐라고 했니? 혼잣말 하고 있었어.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린 어디로 가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사실은 나도 그게 궁금했어. 하지만 알아낼 방법이 없어서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로 했어.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곳은 틀림없이 멋진 곳일 거야. 꼭대기까지는 얼마나 남았을까? 우리가 있는 데가 아주 밑바닥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꼭대기도 아니니까 우린 딱 중간 정도에 있는 게 분명해. 정말 그렇겠네. 그들은 다시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호랑이벌레는 갑자기 불쾌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방금까지 얘기 나눈 저 애를 짓밟고 올라갈 수가 있을까? 호랑이벌레는 노랑이벌레를 피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렇지만 노랑이벌레는 위로 올라가는 길목에 딱 서 있었습니다. 그래, 뭐 네가 올라가느냐 아니면 내가 올라가느냐 둘 중 하나야. 호랑이벌레는 이렇게 말하고서 노랑이벌레의 머리를 밟고 올라섰습니다. 노랑이벌레가 슬프게 바라보는 눈빛에 그만 자신이 미워졌습니다. 저 위에 뭐가 있는진 모르겠지만 이런 짓까지 하면서 올라갈 그런 가치는 없어. 저기 노랑이벌레야, 미안해. 널 만나기 전에는 그래도 미래의 희망을 품고 이 삶을 견딜 수 있었어. 그런데 이제 계속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 하지만 너의 다정한 눈길을 보고 내가 이 삶을 좋아하지 않는 걸 확실히 깨닫게 됐어. 난 너와 내려가서 풀을 뜯어먹는 일을 하고 싶어. 호랑이벌레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달리 보였습니다. 이 기둥은 이제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그러고 싶어. 그러나 그것은 위로 올라가는 것을 포기한다는 뜻으로 매우 어려운 결단이었습니다. 근데 노랑이벌레야, 우리는 어쩌면 꼭대기에 거의 다 왔는지도 몰라. 우리가 힘을 합치면 금방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야. 그럴지도 모르지. 그러나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꼭대기에 오르는 것이 그들의 가장 간절한 소망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내려가자. 그래, 좋아. 그들은 올라가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수많은 애벌레가 그들을 밟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숨막히고 답답했지만 그들은 함께 있어서 행복했고 눈과 배가 밟히지 않도록 서로 끌어안고 커다란 공처럼 몸을 둥글게 말았습니다. 그들은 꽤 오랫동안 꼼짝도 하지 않고 그렇게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그들은 자신들을 밟고 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둥글게 말았던 몸을 펴고 눈을 떴습니다. 지금이야. 출발! 출발! 어느덧 그들은 애벌레 기둥 옆으로 빠져나와 있었습니다. 노랑이벌레야, 안녕. 호랑이벌레 안녕. 둘은 파릇파릇한 풀밭으로 기어갔습니다. 배를 채우고 한숨 자려고요. 잠들기 전에 호랑이벌레는 노랑이벌레를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우리 저기 무리 속에서 밟히고 그랬던 거랑은 정말 다르다. 정말 그래. 제 3장 사랑과 갈등.
노랑애벌레와 호랑이벌레는 풀밭에서 신나게 놀며 파릇한 풀을 마음껏 뜯어먹고 통통하게 살이 쪘습니다. 둘이는 서로 사랑했지요. 무엇보다 남들과 싸울 필요가 없는 삶이 무척이나 기뻤습니다. 꼭 천국에 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서로 껴안는 것조차 지겨워졌습니다. 호랑이벌레는 또다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삶의 전부가 아닐 거야. 뭔가가 더 있을 게 분명해. 왜 그래? 아니야. 난 지금 충분히 행복하고 좋아. 넌 어때? 나도. 생각해봐. 우리가 떠나온 저 끔찍한 혼란보단 지금의 평화로운 생활이 훨씬 좋지 않아? 그러니까 하지만 우린 저 꼭대기에 뭐가 있는지 아직 모르잖아. 우리가 내려오기로 했던 건 잘못한 것 같아. 이제 우리 충분히 쉬었으니까 이번에는 분명히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야. 아니, 제발 그러지 마. 우린 멋진 보금자리도 있고 서로 사랑하잖아. 난 이걸로 충분해. 꼭대기를 기어오르는 저 외로운 애들보단 우리 생활이 훨씬 행복하고 좋아. 호랑이벌레는 확신에 찬 노랑애벌레의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 기둥 위로 올라가는 일에 대한 미련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기둥이 호랑이벌레의 머리에 달라붙어서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호랑이벌레는 날마다 높은 곳을 향해 가는 더미들을 보고 저 꼭대기에는 무엇이 있을까 하고 궁금해했습니다. 그 꼭대기는 여전히 구름에 덮여 있었습니다. 하루는 기둥 주위에서 쿵, 쿵, 쿵 하는 소리가 3번 울려 호랑이벌레는 깜짝 놀랐습니다. 커다란 애벌레 3마리가 어디선가 떨어져 땅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2마리는 죽은 것 같았으나 1마리는 아직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저기 무슨 일이야? 내가 뭐 좀 도와줄까? 저 꼭대기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나 믿을만이. 추락한 애벌레는 말도 끝마치지 못하고 숨을 거뒀습니다. 난 알아야겠어. 당장 가서 저 꼭대기 비밀을 알아내겠어. 호랑이벌레는 집으로 돌아와 노랑이벌레에게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둘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없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수수께끼 같은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애벌레들은 꼭대기에서 왜 떨어졌을까요? 마침내 호랑이벌레가 입을 열었습니다. 노랑이벌레야, 나랑 같이 가자. 나랑 같이 올라가서 날 도와주지 않을래? 노랑이벌레는 호랑이벌레가 성공하도록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꼭대기에 올라갈 만한 가치가 있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노랑이벌레는 몹시 괴로웠습니다. 노랑이벌레는 무턱대고 행동하기보다는 인내하고 기다리는 편이 차라리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설명할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었지만요. 노랑이벌레는 호랑이벌레를 사랑하면서도 함께 갈 수가 없었습니다. 난 안 가. 이 집에 남겠어. 호랑이벌레는 그렇게 노랑이벌레를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제 4장 죽음과 나비. 호랑이벌레가 떠나고 나자 노랑이벌레는 무척 쓸쓸했습니다. 노랑이벌레는 날마다 호랑이벌레를 찾으러 기둥으로 기어갔다가 밤이면 슬픈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호랑이벌레를 만나지 못한 게 차라리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만약 호랑이벌레를 만났다면 그를 따라 애벌레 더미 속으로 뛰어들었을 테니까요. 노랑이벌레는 무작정 기다리느니 무슨 일이든 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게 도대체 뭘까? 내가 원하는 건 순간순간마다 달라지는 것 같아. 틀림없이 그 이상의 것이 있을 거야. 마침내 노랑이벌레는 멍한 상태에 빠지더니 그동안 정들었던 것들을 떠나 정처 없이 헤매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랑이벌레는 애벌레 한 마리가 나무가지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애벌레는 털투성이 자루 속에 갇혀 있는 듯 했습니다. 곤경에 빠지신 것 같은데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다. 나비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단다. 나비, 바로 그거야. 저기 나비가 뭐죠? 나비는 미래의 네 모습일 수도 있단다. 나비는 아름다운 날개로 날아다니면서 땅과 하늘을 연결시켜주지. 나비는 꽃에서 꿀만 빨아 마시고 이 꽃에서 저 꽃으로 사랑의 씨앗을 날라준단다. 나비가 없으면 꽃들도 이 세상에서 곧 사라지게 돼. 그럴 리가 없어요. 제 눈에 보이는 건 당신도 나도 솜털투성이 벌레일 뿐인데 그 속에 나비가 들어있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나비가 되죠? 날기를 간절히 원해야 돼. 하나의 애벌레로 사는 것을 기꺼이 포기할 만큼 간절하게. 죽어야 한다는 뜻인가요?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지. 겉모습은 죽은 듯이 보여도 참모습은 여전히 살아있단다. 삶의 모습은 바뀌지만 목숨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나비가 돼보지 못하고 죽은 애벌레들과는 다르단다. 나비가 되기를 결심하면 무엇을 해야 되죠? 날 보렴. 난 지금 꽃을 만들고 있단다. 마치 내가 숨어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꽃은 결코 도피처가 아니야. 꽃은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잠시 들어가 머무는 집이란다. 꽃은 매우 중요한 단계란다. 일단 꽃이 속에 들어가면 다신 애벌레 생활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꽃이 밖에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나비는 이미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란다.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야. 그것만이 아니란다. 일단 나비가 되면 넌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어. 새로운 생명을 만드는 사랑 말이다. 그런 사랑은 서로 껴안는 게 고작인 애벌레들의 사랑보다 훨씬 좋은 것이란다. 저는 어서 가서 호랑이벌레를 데려와야겠어요. 그러나 노랑이벌레는 호랑이벌레가 애벌레 더미 속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 있어 도저히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슬퍼졌습니다. 호랑이벌레야, 슬퍼하지 마라. 네가 나비가 되면 친구에게 나라가 나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여줄 수 있잖니. 그럼 호랑이벌레도 나비가 되고 싶어 할 거야. 호랑이벌레가 돌아와서 내가 없는 걸 알면 어떡하지? 내 새로운 모습을 알아보지 못하면 어떡하지? 애벌레로 있으면 적어도 무엇인가는 할 수 있어. 기어다닐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어. 어떤 식으로든 사랑도 할 수 있어. 하지만 고치가 되면 어떻게 함께하지? 고치 속에 틀어박히는 건 생각만 해도 끔찍해. 날개를 가진 멋진 존재로 변할 수 있다는 확신도 없는데 하나뿐인 내 목숨을 어떻게 위험에 빠뜨릴 수 있지? 그 사이 고치 애벌레는 비단실로 계속 몸을 감았습니다. 이내 마지막 남은 실로 머리를 감싸며 외쳤습니다. 넌 아름다운 나비가 될 수 있어. 우리 모두 널 기다리고 있을 거다. 노랑애벌레는 나비가 되기 위한 모험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용기를 얻으려고 고치애벌레 바로 옆에 매달린 채 실을 뽑아내어 고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오, 나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니. 이건 내가 제대로 하고 있다는 증거야. 용기도 생기는걸? 내 속에 고치의 재료가 들어있다면 틀림없이 나비의 재료도 들어있을 거야. 제5장 욕망의 기둥과 생명의 날갯짓. 호랑이벌레는 이제 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올라갔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애벌레들과 눈이 마주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면서요. 그런 인연이 얼마나 복잡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호랑이벌레는 노랑애벌레를 잊으려고도 무척 애썼습니다. 감성적인 생각이나 심란한 기분이 들지 않게. 그러나 다른 애벌레들이 보기에 호랑이벌레는 단순히 마음을 굳게 다잡은 정도가 아니라 무자비해 보였습니다. 기어오르는 애벌레들 속에서 호랑이벌레는 아주 특별한 존재였지요. 네가 성공 못하더라도 나를 막 원망하지 마. 삶이란 건 원래 험난한 거야. 독하게 마음먹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 드디어 호랑이벌레는 목적지 가까이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빛이 보이는 지점에 이르자 거의 기진맥진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모두들 여기까지 올라오는 동안 습득한 기술을 총동원하여 제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엄청난 재난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는 주고받는 대화도 없었습니다. 살갗만 서로 맞대고 있을 뿐이지요. 그들은 마치 저마다 자신의 고치 속에 틀어박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랑이애벌레는 자기 위에 있는 애벌레가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놈들을 없애버리지 않으면 우린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 이 말이 끝나자마자 호랑이벌레는 엄청난 압력과 진동을 느꼈습니다. 이어서 비명이 들리고 애벌레들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이윽고 사방이 조용해졌습니다. 위에서 비치는 햇살은 더욱 밝아졌고 호랑이벌레를 짓누르던 무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바로 그때 꼭대기에서 조그맣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에? 이곳에는 아무것도 없잖아. 야이 바보야, 바보야. 조용히 하란 말이야. 저 밑에 있는 놈들이 우리 말을 다 듣잖아. 쟤네들은 우리가 있는 이곳으로 올라오고 싶어 한단 말이야. 여기가 바로 그 정상이야, 정상. 이 바보야. 정상? 바보야. 호랑이벌레는 몸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높은 곳에 있는데도 이곳은 전혀 고귀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밑바닥에서 볼 때만 대단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건 뭐야? 애벌레 기둥이잖아. 저기도 저기도 이런 세상이 온통 애벌레 기둥이야. 안 돼. 이제 호랑이벌레는 실망을 넘어 분노마저 느꼈습니다. 이렇게 고생해서 올라온 기둥이 그냥 저 수천 개 기둥들 가운데 하나였어. 그럼 이 수많은 애벌레들이 꼭대기까지 오르느라 헛고생하고 있잖아. 이건 뭔가 잘못된 게 분명해. 근데 다른 뭔가가 있지 않을까? 호랑이벌레는 노랑애벌레와 함께 지낸 날들이 까마득한 옛날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면서도 노랑애벌레의 모습은
자꾸만 호랑이벌레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노랑해벌레야, 넌 알고 있었던 거야, 그렇지? 기다리는 게 그 용기였다는 걸. 너가 옳았었는지도 몰라. 노랑해벌레랑 함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 지금 내려갈 수 있을 거야. 내 꼴이 우습게는 보이겠지만 여기서 일어나는 이런 사태보다야 낫겠지. 그러나 옆에 있는 애벌레들이 갑자기 꿈틀거리는 바람에 호랑이애벌레는 마냥 생각만 하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꼭대기로 올라가는 길을 찾기 위해 마지막 안간 힘을 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애벌레들이 밑에서 밀 때마다 꼭대기층은 더욱 더 단단해졌습니다. 마침내 애벌레 하나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치지 않으면 아무도 꼭대기에 도달할 수 없을 거야. 자, 우리 모두 힘을 모아 한꺼번에 힘껏 밀어보자. 위에 있는 놈들이 우리를 언제까지 억누를 수만은 없어. 하지만 그들이 미처 행동에 나서기도 전에 함성과 함께 또 다른 술렁임이 일어났습니다. 호랑이애벌레는 무슨 일인가 하고 가장자리로 헤집고 나갔습니다. 거기엔 눈부신 노랑 날개를 가진 생명체 하나가 아주 자유롭게 움직이며 기둥 주위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와, 정말 멋진 광경이네. 어떻게 힘들게 안 기어오르고도 이렇게 높이까지 올 수 있을까? 날개 달린 노란 생명체는 자기 다리를 한껏 뻗어 호랑이애벌레를 움켜잡으려고 했습니다. 호랑이애벌레는 애벌레 더미에서 떨어져 나가기 직전에 몸을 움츠렸습니다. 노랑나비는 호랑이애벌레의 두 눈을 슬픈 듯이 바라보았습니다. 호랑이애벌레 또한 이제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심장 박동을 느꼈습니다. 기억나. 저 꼭대기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나비들만이. 저게 바로 그 나비일까? 그러면 저 꼭대기에는 뭐가 있는 거지? 모든 게 너무나 이상했지만 뭔가 알 것 같기도 했습니다. 노랑애벌레랑 닮은 저 눈빛. 혹시 아니야, 그럴 리가 없지. 호랑이애벌레는 흥분이 됐습니다. 호랑이애벌레의 마음속 흥분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호랑이애벌레의 흥분은 기쁨이 되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래, 어쩌면 나 내려갈 수 있을지도 몰라. 저 나비가 날 데려다 줄지도 몰라. 호랑이애벌레는 그 멋진 나비와 눈길이 마주쳤을 때 그 눈에 담긴 사랑을 느끼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애벌레는 변하고 싶었습니다. 남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았던 시간들도 되돌리고 싶었습니다. 호랑이애벌레는 그런 감정과 생각을 노랑나비에게 알리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호랑이애벌레는 몸부림치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러자 다른 애벌레들은 이런 호랑이애벌레를 미치광이라도 보듯이 바라봤습니다. 제6장 삶의 대면 그리고 하늘과 땅. 호랑이벌레는 방향을 바꿔서 기둥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몸을 웅크리지 않았습니다. 온몸을 쭉 펴고 모든 애벌레들의 눈을 하나하나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호랑이벌레는 그들의 눈들이 다양하고 아름다워서 감탄했고 예전에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호랑이벌레는 마주치는 애벌레들마다 속삭여 주었습니다. 내가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 봤거든. 거기에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그들은 올라가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어서 호랑이벌레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한 애벌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히 심술을 부리는 거야. 꼭대기에는 가보지도 못했으면서. 그러나 호랑이벌레의 말을 들으려고 걸음을 멈추는 애벌레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애벌레들 가운데 하나가 힘겨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령 그게 사실이더라도 그런 말은 하지 마. 우리가 달리 뭘 할 수 있겠어? 우리는 날 수 있어. 우리는 나비가 될 수 있다니까? 저 꼭대기엔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호랑이벌레는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높이 오르려는 본능을 얼마나 잘못 생각해 왔는지. 높이 오르기 위해서는 기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날아올라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애벌레 내부마다 나비가 한 마리씩 들어있으리라는 기쁨에 들떠서 그들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호랑이벌레는 그들의 눈동자에 어린 두려움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말을 걸지도 않았습니다. 기둥에서 내려가는 길은 끝없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나비에 대한 환상도 희미해지고 의심의 물결이 홍수처럼 밀려왔습니다. 갑자기 애벌레 기둥이 어마어마하게 느껴졌습니다. 다른 애벌레가 빈정거리며 말했습니다. 흥, 그런 얘기를 거지 듣다니. 너도 참 웃기는 녀석이구나. 우리의 삶은 기어다니다가 기어오르는 거야. 야, 우리의 모습을 봐. 어느 구석에 나비가 들어있겠어? 이런 몸뚱이나마 최대한 이용해서 애벌레의 삶이나 열심히 즐기라고. 호랑이벌레는 한숨을 내쉬며 생각했습니다. 저 애가 맞을지도 몰라. 나한테 뭐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나비가 되고 싶었던 마음이 나 혼자 너무 간절했던 나머지 그냥 내가 환상을 만들어냈던 걸까? 호랑이벌레는 아픈 가슴을 안고 아래로 내려가면서도 자신의 속삭임을 들어줄 만한 눈빛을 계속 찾았습니다. 나는 나비를 봤어. 삶에는 보다 나은 뭔가가 있을 거야. 어느 날 마침내 호랑이벌레는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제 7장 생명의 날개. 호랑이벌레는 만신창이가 된 지친 몸과 슬픈 마음으로 노랑이벌레와 함께 재미나게 놀고 행복했던 그 정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노랑이벌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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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이건 꿈이겠지?
호랑 애벌레가 도착한 한 그루 나무 가지에는 찢어진 자루 2개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노랑나비는 그 중 하나에다 머리와 꼬리를 차례로 집어넣는 신용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날아와 호랑 애벌레를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노랑나비의 더듬이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호랑 애벌레는 노랑나비가 자신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나한테 막 말하고 있는 것 같아. 호랑이벌레는 마음을 다잡고 고치가 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날이 점점 어두워지자 호랑이벌레는 덜컥 겁이 났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생각은 더욱 더 강했습니다. 노랑나비는 자기 옷을 벗었던 그 자리에서 호랑이벌레가 기어오르는 것을 지켜보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끝. 아니, 다시 시작이야. 안녕. 안녕. 그다음에 연출가님. 어쩌면 작은 우화 같은 이야기지만 이 안에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고 또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로서 예수님의 가슴이 무슨 꿈을 꾸고 있는지 날마다 기도하고 돌아보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고요. 아무리 강한 사람도 때로는 작은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서로에게 돌봄, 서로를 살펴주는 그런 향림교회로 말씀도 있고 또 시대 정신도 있고 이 건물 안에 문화가 가득 차서 서울 시민들이 이곳으로 몰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한 삶이 되시길, 충만한 삶이 되기를 서로를 위해서 박수하겠습니다. 자, 배우들 퇴장!